가장 뜨거운 이슈. 오늘의 헤드라인. 출발 새 아침 헤드라인 인터뷰. 네, 일본 초등학생들이요. 내년 새학기부터는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다.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배우게 된다고 합니다. 원래 일부 교과서에만 그렇게 실려 있었는데요. 그러던 것이 일본 정부의 학습 지도 요령에 따라서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가르치도록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일본 정부의 국방 외교 전략 우쿠릭 일변도입니다. 자, 반대편의 시각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본 도카이도 대학 교양학부의 김경주 교수를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떻게 일본에서는 언제부터 생활을 하셨는지요? 저는 벌써 한 20년이 넘었죠. 그러세요? 때부터 했었으니까요. 예. 네. 도카이도 대학이 아니라 도카이 대학입니다. 도카이 대학, 도카이. 네. 예. 도를 빼야 되는 거군요. 도카이 대학. 일본 뉴스 프로그램 진행도 맡으셨다고 하던데요. 예, 그렇죠. 뉴스라기보다는 시사 프로그램이죠. 네. 그러면은 일본 뉴스에 대해서 뭐 워낙 많은 접촉을 하셨을 테니까 저희들이 오늘 여쭤보고자 하는 주제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배경부터 현재 진행 중인 상황, 앞으로 전개될 내용 뭐 이런 것들 좀 잘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 이번 교과서 개정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에서는 정작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예, 그 내년부터 초등학교 5학년이죠. 이 영토 문제에 대해서 배우게 된다는 것은 이미 수년 전부터 예고된 것이었기 때문에 네네. 그것 자체에 대한 어떤 놀라움이라든가 어떤 뉴스거리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번에 그 검정 결과 결국 그 초등학생 교과서에도 정부의 입김이라고나 할까요? 네네. 현재 아베 정권의 어떤 주장이 상당히 그 세부적으로 강하게 반영이 됐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뭐 도덕 교과서에 있어서의 애국심 고취라든가 예. 아니면 사회 교과에서의 헌법 개정과 관련된 그 논란이 표기가 되고요. 영토에 있어서는 뭐 말할 것도 없겠습니다만은 전체적인 그 정부의 입김 강화다 이렇게 보는 시각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우경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죠. 아베 정권의 특색 그러면은 뭐 우리나라에서는 우경화 또는 뭐 어떻게 생각하면은 국수주의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계시는 분도 있는데요. 뭐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그 강한 일본, 보통 국가 헌법 개정을 통해서 이제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 국가가 돼야만이 이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에 대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 아베 정권의 기본적인 취지이기 때문에 네네. 전반적으로 그런 국가주의적인 색채가 좀 강해진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는 상황. 국가주의적인 색채가 강해야지 지금 일본에서는 정치적인 지지를 많이 얻습니까? 솔직히 국가적인 그 어떤 색채 강화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많습니다. 네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 정권이 벌써 9년째고요. 예. 앞으로 뭐 어쩌면은 12년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그 지지가 견고한 그 배경에는 무엇보다도 경제 정책의 성공을 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즉 보통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뭐 이데올로기적으로 이게 우경화든 작용화든 어쨌든 경제가 좀 살아나면서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과거 일본이 그야말로 그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해서 예. 상당히 장기적인 그 경기 침체 국면에 있었는데요. 이것을 과감하게 그 아베노믹스라는 이름 하에 개선을 한 것이 아베 정권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 보통 사람은 경제가 일단 살아나고 있으니 좋다는 거 하고요. 또한 그 일본 나름대로의 하나의 그 내셔널리즘이라고 할까요? 그 애국주의의 고취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세계적인 하나의 흐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일본 국내에서도 강하게 반발하는 사람보다는 뭐 이런 하나의 그 접근법도 있을 수 있지 않겠냐 하는 허용하는 추세가 많이 형성된 것은 사실이죠. 예, 먹고 사는 문제가 결국엔 이념적인 가치보다 선행한다는 뭐 그러한 얘기이겠군요. 그러니까. 네네. 그런데 교수님 보면 이번에 독도 문제도 독도 문제이지만 사실 굉장히 영토 분쟁 관련된 얘기 나올 때마다 센카쿠 열도라든가 쿠릴 뭐 4개 섬에 대한 이게 중국과 러시아의 그 이해와 다 맞물려 있는 사안이잖아요. 네. 이 부분도 독도를 바라보는 시각하고 크게 다르지 않게 우경화적인 시각으로 일관되고 있다 이렇게 들었는데 맞습니까?
그 전체적인 하나의 그 이념적으로는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 세 가지 지금 말씀해주신 그 북방 영토, 뭐 센카쿠 영토, 그다음에 다케시마 일본식으로 얘기하면 그렇죠. 우리나라는 당연히 독도고요. 예. 그런데 이 세 가지 그 영토 문제에 대해서 일본의 접근법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북방 영토에 대해서는 그 1950년대부터 러시아하고 뭐 당시 소련이죠. 정부 간의 어떤 그 교섭이나 협상이라는 게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표기를 하고 있고요. 예. 중국하고의 그 영토 문제인 이 일본식으로는 센카쿠 영토라고 하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일본이 실효 지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중국이 뭐라 그러건 간에 영토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일본의 입장입니다. 반면 이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뭐 한일 간의 그 입장이 완전히 반대죠. 네네. 말하자면 한국 입장에서는 이거는 영토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당연히 네네. 일본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영토 문제는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공세를 펴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독도에 대해서는 보다 더 그 일본의 입장 또는 주장이 강화됐다 이런 측면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중적인 잣대입니다. 센카쿠 열도에 대해서는 그렇죠. 우리 것이니까 말 안 하겠다고 하고 독도에 예. 대해서는 대한민국 것이니까 우리 것이라고 주장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렇죠. 이중적이지만 또한 그게 또 일본의 전략이기도 하죠. 외교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우리와 생각이 다르고 우리가 볼 때 굉장히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느끼는 거는 당연하지만 네네. 문제는 그러한 일본의 전략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는 또 어떻게 전략적으로 대응할 것인가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전략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좀 현명한 방식일까요? 한국 같은 경우 오랫동안 조용한 외교라는 것을 표방을 해왔죠. 네네. 즉 우리가 독도를 실효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이 뭐라 그러건 간에 우리는 묵묵히 이 사실을 지켜나가면 이거는 국제법상으로도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우리의 영토가 되는 것은 뭐 당연한 것이고 현재도 그렇게 진행 중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 일본과의 사이에서 이 독도 문제가 크게 불거진 것은 두 가지 계기가 있었습니다. 네네. 한 가지는 2005년에 일본의 시마네현에서 독도의 날이라는 거를 제정을 했죠. 뜬금없이. 예, 예. 그러면서 이제는 뭐 중앙정부 인사까지 참여하는 행사로 발전해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반발한 게 하나 있었고요. 예. 또 한 가지는 2012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독도에 갔었죠. 그 당시 한국에서는 뭐 잘 갔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결정적으로 일본한테 공세의 빌미를 준 것도 사실입니다. 조용한 외교가 아니었던 거군요. 그렇죠. 조용한 외교가 아니라 소란스러운 외교가 돼버리니까 거기에 일본은 어디까지나 우리는 여기에 맞대응한다. 어쩔 수 없이 한국이 저렇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주장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전략으로 나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네. 우리는 조용한 외교를 표방하면서 다만 이 교과서 검정 문제도 이게 매해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뭐 대사 조치하고 그다음에 뭐 항의했다. 여기까지는 뭐 할 수밖에 없는데 한국 정부도 예. 그러나 그 이상 불필요하게 뭐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서 일본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한다 망언을 떠든다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저는 한국의 전략상으로는 별로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교수님 얼마 전에 그 한 외교 관리를 만났더니 내 주머니에 있는 지갑을 꺼내서 그 지갑 안에 있는 돈을 꺼내 보이면서 상대방에게 이게 내 돈이지 네 돈이냐 하면서 다툴 필요가 없다는 표현을 하던데. 그렇죠. 그런데 그 영토 문제는 뭐 역사적 문제, 국제법적 문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실효 지배하고 있는 게 가장 강합니다. 네네. 실효 지배하고 있는 그 영토를 일본이 뺏어올 수는 없는 거고 어느 나라 영토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일본도 솔직히 이 세 가지 영토 중에서 이 독도가 일본 것이 될 것이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다 보면 네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요. 예. 다만 일본 국내적으로 우리가 그 영토 하면은 아무래도 그 내셔널리즘이라든가 애국주의하고도 많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네네. 다만 일본 국내의 애국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이 독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강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 우리는 어디까지나 묵묵히
조용하게 우리가 해왔던 그러한 그 시료 지배를 굳건히 굳히는 것이 가장 우리한테는 유용한 전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일본에도 양심적인 지식인들이 충분히 많이 있을 텐데 말이죠. 얼마 전에 보면은 그 일본 내에서도 안중근 의사를 모시는 사당까지 있다고 하는 걸 보면서 저도 참 깜짝 놀랐습니다. 거꾸로 우리 입장에서 그런 상황이 있다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일본의 분위기 어떻습니까? 일본의 양심적 그 세력이라고 한국에서는 주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네네. 안타깝게도 그분들이 그 상당히 많은 그 노력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정치권에서의 발언력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어디까지나 그러나 그 민간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또 한국 분들과의 그 협조하에 예. 뭐 이번에 그 징용 재판도 있었습니다만은 일본 측의 그 변호사 모임이 많은 지원을 했었죠. 그 소송을 예. 하는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요시하되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아베 정권과 우리가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네네. 이 사람들은 우익화돼 있고 뭐 우경화하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할 필요가 없다. 이 사람들 말도 안 된다. 이런 그 태도 가지고는 아무것도 그 형성이 되지 않죠. 예. 현재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 대일 외교의 기조를 투트랙 외교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네네. 즉 그 역사적인 문제에 있어서 또는 영토 문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강경하게 나가지만 그러나 일본은 우리가 안보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파트너이기 때문에 예.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나가겠다. 이렇게 그 투트랙 기조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일 관계를 보면 이거는 완전히 원트랙으로 지금 쏠려 있습니다. 모든 게 역사 문제라든가 이런 영토 문제라든가 갈등 요인으로 흡수돼 버리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일본이 어떻게 나오든 이것과는 상관없이 한국 네네. 정부는 한국 정부대로 현재 일본과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형성한다는 이 메시지를 분명히 줘야 알겠습니다. 되고요. 그렇지 않고는 지금 정부 간의 여러 가지 갈등 요인이 지금 현재 경제계로도 파급이 되고 있고 예. 이것이 더 잘못하면 민간으로까지 이게 확대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예. 마무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오늘 말씀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도카이 대학 교양학부의 김경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마치고요. 3부에 돌아오겠습니다.